집이라는 건 살아온 세월만큼 정이 깊어지는 곳인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식사를 차리는 것도 힘들고 밤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저가형 실버타운이라는 걸 자꾸 권하더군요. 월 100만 원 정도면 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 정도면 되는 건지 숨은 비용은 없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겪은 불안과 고민을 바탕으로 실버타운 비용 구조와 장단점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나이가 들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밥을 챙기는 것도 일이 됩니다. 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날이 오더군요.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예전만큼 편하지가 않구나. 그러다 보건소에서 직원분이 묻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요즘 혼자 계신 건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실버타운을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 또래 분들이 실버타운을 많이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혼자 있기엔 불안하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싶지도 않은 나이. 대부분이 이런 고민 속에서 실버타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게 안전입니다. 밤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혹시 오늘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는 응급벨이 방마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버튼만 누르면 직원분이 바로 달려온다는 설명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이런 안전망이 없으니 작은 증상도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식사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손이 빠르지 않아 한 끼 차리는 것도 일입니다. 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귀찮고 반찬을 만들다 보면 허리가 먼저 아픕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제공되니 이 부분에서 부담이 확 줄어든다고들 하죠. 제가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특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보다 자녀들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많답니다.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서 식사라도 잘 챙겨 드셨으면 해서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부모도 자녀 눈치 보이고 서로 부담 주기 싫어하다 보니 오히려 실버타운이 가장 편한 중간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높은 곳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주금이 없는 저가형 실버타운은 월 90에서 130만 원 정도인데 식사와 청소까지 포함이라 혼자 살며 드는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립할 수 있는데 혼자 지내기는 조금 불안한 시기, 이때 실버타운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도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이 시점에서 고민하더군요. 너무 늦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너무 이르면 아직 필요 없을까 걱정되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아마 적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늦게야 깨달았지만, 노후는 결국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어디에서 마음이 편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이야기가 요즘 다시 주목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비싼 곳부터 떠올리십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입주금 몇 천만 원은 있어야 들어간다. 부자들이나 가는 데 아니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요즘 저가형 실버타운은 입주금이 아예 없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보증금 없이 월 이용료만 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고 제 또래 분들도 나이 들어 목돈 묶어두는 걸 가장 불안해하거든요. 월 이용료는 대체로 9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입니다. 제가 알아본 곳들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 있었고 시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2월 이용료 안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가 제공됩니다. 식단은 일주일 단위로 짜여 있고 나트륨 줄이고 단백질 늘린 어르신 맞춤 식단이라 하더군요. 혼자 살면 대충 먹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반찬도 자꾸 남아 버리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따뜻한 식사를 하니 이 점이 큰 장점이더군요. 청소와 세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주 2회, 세탁은 주 1회나 2회. 저처럼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자주 불편한 분들은 이 부분이 정말 큽니다. 직원이 직접 방 안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요즘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바닥 청소와 욕실 정리 정도만 해준다고 합니다. 옷장이나 서랍은 손대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 써본 부분이 안전관리였습니다. 저가형이라고 해서 안전 시스템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되어 있더군요. 방 안과 화장실에 응급 호출 버튼이 있고 혹시 넘어지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직원이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곳곳에 갖춰져 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밤중에 갑자기 불편해지시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구조는 대체로 7평에서 12평 사이입니다. 1인실 기준이라 혼자 지내기엔 적당한 크기입니다. 침대, 옷장, 에어컨, 작은 냉장고 정도가 갖춰져 있고 개인 TV를 두는 분들도 많더군요. 화장실은 대부분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매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은 요양원이 아닙니다. 직원이 계속 곁에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어르신이 스스로 생활 가능한 자립형 어르신 중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처럼 아직은 혼자 움직일 수 있고 생활은 가능한데 식사, 청소, 안전이 걱정되는 분들이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을 둘러보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분위기였습니다. 요양원처럼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더군요. 식당에서는 어르신들끼리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공용 휴게실 같은 곳에서는 바둑 두시는 분, 신문 읽는 분, TV 보시는 분 등 각자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시간이 너무 길게 흐르는데 여기서는 생활 리듬이 생기니까 그게 큰 장점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건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건강 체크, 노래 교실, 간단한 취미 활동 등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혼자 살 때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가형 실버타운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비용 구조 때문입니다. 입주금이 없고 월 이용료만 내면 되니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노후 생활을 크게 바꾸고 싶진 않지만 안전과 식사 걱정만 줄어도 좋겠다 싶은 분들에게 참 적당한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가형이라고 해서 허술하거나 불편한 곳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알맞게 갖춘 곳,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이 월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도대체 그 돈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가격이 그 정도지? 이런 궁금증이 먼저 생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고 직접 시설을 둘러보니 월 이용료 안에 포함된 내용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들은 설명과 경험을 바탕으로 월 100만 원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식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저가형 실버타운은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빼면 실버타운의 의미가 거의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식당에는 매일 어르신 식단표가 붙어 있는데 단백질 위주로 구성된 반찬, 저염식 조리, 따뜻한 국, 과일이나 요거트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받을 때 직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마음속으로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처럼 밥 차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는 누군가가 정량으로 정해진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살아보니 더 잘 알겠더군요. 식사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청소도 포함됩니다. 청소는 주 2회 정도 들어옵니다. 방 안바닥 청소, 욕실 정리, 쓰레기 분리, 이 정도만 담당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옷장이나 서랍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분이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어르신 방은 어르신의 공간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도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탁 서비스도 있습니다. 세탁은 주 1회나 2회, 옷 몇 벌, 수건, 침구류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세탁이 은근히 힘듭니다. 세탁기 돌리는 건 괜찮아도 말리고, 개고, 정리하는 과정이 나이가 들면 더 버겁습니다. 이렇게 식사, 청소, 세탁이 포함되어 있으니 생활 속에 큰 골칫거리가 한 번에 해결되는 느낌이더군요.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입니다. 저가형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안전장비가 부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보다 훨씬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과 화장실에는 응급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근무 중인 직원이 바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움직임이 없을 때 확인해주는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혹시 밤에 갑자기 어지러우시면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말이 참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는 시설마다 포함되는 곳도 있고 별도인 곳도 있습니다. 이건 상담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식사와 청소, 세탁, 안전관리, 기본 관리비까지 포함된 게 저가형 실버타운의 표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생활 리듬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는데 실버타운에서는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냥 그 시간에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하루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이 들수록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게 건강에 가장 나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해줍니다.
혈압, 체온, 복약 여부 체크,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혼자 지낼 때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냥 방 하나 월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세끼 식사, 청소, 세탁, 안전, 관리비까지 포함된 생활 전체 패키지라는 점입니다. 제가 실제로 혼자 살며 계산해 보니 관리비, 전기가스, 식비, 병원 이동비, 마트 비용을 다 더하면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 비용을 주거 비용이 아니라 생활 전체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월 100만 원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버타운이 월 100만 원 정도라고 들으면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2월 비용 외에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들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저도 상담을 받을 때 직원이 먼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여기서 사시는 동안 들어가는 돈은 월 이용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왜냐면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반복되면 꽤 큰 비용이 되니까요. 오늘은 저 같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들을 하나씩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간식비입니다. 식사는 세끼 제공되지만 중간중간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출출한 분들은 과일이나 요거트를 사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각층 휴게실에 비치된 자판기를 자주 이용하더군요. 이런 비용이 달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크지 않은 금액 같지만 꾸준히 쓰게 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외식비입니다. 가끔은 실버타운 식당 밥 말고 밖에서 사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국수를 먹거나 아들이 오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죠. 이런 외식 비용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은 병원 이동비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병원이 가까운 곳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복 택시 요금이 보통 5천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관절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나 물리치료를 자주 가는데 이동비가 은근히 부담되더군요. 병원비와 약값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약값이 꾸준히 나옵니다. 병원비는 본인 부담금 기준이고 약값은 처방받는 약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한 달에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지출합니다. 다음은 개인 물품 구입비입니다. 샴푸, 비누, 세제, 화장지, 치약 같은 생활용품은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달에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2만 원 정도 들더군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기저귀나 각종 보조용품이 필요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저귀를 하루에 한두 개 쓰면 문제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개 필요하면 비용이 금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달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가 나오면 요양보호사 도움이나 돌봄 서비스 일부를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없으면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온전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버타운에서 직접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유료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그냥 무료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노래 교실, 운동 시간, 기초 건강 체크, 신문 모임, 산책 모임 등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미술 수업, 공예, 치매 예방 프로그램, 재활 운동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가격은 다양하지만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추가 비용이 더 듭니다. 제가 상담받으러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처음엔 다들 프로그램 신청 안 하신다고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무료 프로그램만으로는 조금 아쉬우셔서 유료 수업도 많이들 듣습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 들리더군요. 살다 보면 집안에만 있기보다는 무언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손이 조금 둔해졌어도 색칠 공부나 간단한 공예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 비용이 무조건 부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100만 원 안에 식사, 청소, 세탁, 안전,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 비용은 내 생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미리 알고 가야 예상 밖 지출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저처럼 노후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해 보는 분들은 이런 숨은 비용까지 포함해서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보시면 훨씬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알고 준비하니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실버타운을 알아보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도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다니면서 왜 여기는 월 95만 원인데 저기는 130만 원이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더군요. 그래서 직원분들에게 하나씩 물어보며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가격 차이가 나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위치입니다. 도시 중심에 있는 실버타운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병원, 지하철, 대형마트가 가까워서 생활 편의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기 시설은 시내 중심에 있어서 이동이 편합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반면 외곽 지역에 있는 실버타운은 비용이 조금 더 낮습니다. 넓은 부지에 지어지고 건물 유지비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월 이용료가 저렴합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곳을 둘러봤을 때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대신 병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둘째는 식단의 질입니다. 식단이 좋고 메뉴 구성이 다채로운 곳은 식비 비중이 높아서 월 비용이 올라갑니다. 어떤 곳은 생선이나 고기 메뉴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오고 과일과 간식도 자주 제공해 주더군요. 이런 시설은 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단순한 구성, 저렴한 재료 위주로 운영되는 곳은 비용이 낮아집니다. 셋째는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무료 프로그램만 있는 곳과 유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곳은 서비스 차이가 큽니다. 운동, 건강관리, 인지활동, 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은 그만큼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월 이용료에 반영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직원이 이렇게 말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 운동과 인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시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많으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모이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넷째는 건물의 노후도입니다. 새로 지은 시설은 방음, 단열, 화장실 크기, 냉난방 시설 등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대로 지은 지 오래된 시설은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건물 상태가 낡았다기보다는 구조가 예전 방식이라 방 크기가 좁거나 공용시설이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새 건물과 오래된 건물을 둘 다 봤는데 확실히 새 건물은 방 안 공기가 다르고 화장실도 넓고 창문 단열이 좋아서 난방비도 절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직원 배치 인원입니다. 직원이 많이 배치된 시설일수록 서비스가 더 촘촘해집니다. 특히 야간 경비 인원, 간호조무사 상주 여부, 사회복지사 수,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어르신, 저희는 야간 전문 인력이 2분 계십니다. 어떤 시설은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그만큼 안전과 돌봄이 강화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 차이는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여섯째는 의료 연계 여부입니다. 시설 안에 협력병원이나 건강관리센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서비스가 편리한 만큼 이용료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월 1회 간호사가 건강 체크를 해주는 시설과 주 2회 관리해주는 시설은 운영비 차이가 큽니다. 저는 몸이 빠르게 약해지는 나이이다 보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병원까지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시설 안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받을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공공형인지 민간형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공공형은 지자체나 복지법인이 운영해서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시설이 깔끔하고 기본이 잘 갖춰진 곳도 많습니다. 반대로 민간형은 운영 방식이나 서비스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공공형은 저렴하고 기본이 안정적이고 민간형은 선택지가 넓고 서비스가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시설을 둘러본 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격 차이는 결국 서비스의 차이에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 분은 시내에 있는 시설이 낮고 조용한 자연 환경을 원하는 분은 외곽이 더 좋고 활동을 좋아하는 분은 프로그램이 많은 곳이 맞고 지출을 줄이고 싶은 분은 공공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 역시 가격만 보고 결정하려 했다가 상담을 다녀오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실버타운은 그저 비용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계로 본 진짜 이야기. 실버타운을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이겁니다. 실제로 살아보는 분들은 만족할까? 저도 상담을 할 때 가장 꼼꼼하게 물어본 부분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이 하는 말보다 그곳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들은 경험담과 공공기관 조사 기준을 참고해서 실버타운 거주 어르신들이 만족도와 불만족 요소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만족하는 이유는
외롭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 라디오만 켜놓고 말 한마디 없이 밥 먹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서는 아침에 식당에 내려가서 얼굴을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됩니다.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점심 메뉴 좋더라고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그 짧은 대화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 하더군요.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식사와 청소 스트레스가 없는 점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가장 큰 장점은 생활의 기본적인 부담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매 끼니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반찬을 만들 걱정도 없고, 세탁이나 청소 때문에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 아플 일이 줄어듭니다. 제가 상담받았을 때 시설에 계신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요. 밥 걱정도 없고 청소 걱정도 없으니까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 말이 참 솔직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가 쉬워진다는 것도 많은 분들의 만족 이유였습니다. 저처럼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분들은 실버타운에서 보내는 시간이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느낍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챙겨 먹고 혈압이나 체온을 체크받을 수 있으니 작은 이상도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지만 불만족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 부담입니다.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라고 해도 월 생활비 전체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간식비, 외식비, 병원 이동비, 약값, 생활용품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금이 적거나 자녀 도움 없이 생활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불만 요소는 규칙과 생활 간섭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실버타운의 규칙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 청소 시간, 공용 공간 사용 규칙, 야간 소등 시간, 이런 기본적인 운영 규정이 있어서 혼자 살 때와 비교하면 생활이 조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분이 안전을 위해 체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확인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불만 요소는 방음과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저가형 실버타운은 건물 구조가 대부분 원룸형이기 때문에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 옆방 TV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이런 작은 소음도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공용 공간이 많다 보니 집에서처럼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장단점으로 모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더 불편해서 약간의 소음 정도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무조건 새 건물이라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한지,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원하는지, 어떤 생활 리듬이 맞는지, 이걸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면 누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적당히 활동할 수 있을 때 옵션이 가장 넓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실버타운보다 요양원 쪽을 안내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버타운의 만족도는 얼마나 건강할 때 들어가느냐, 어떤 생활을 원하느냐, 이 두 가지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다니면서 이 점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입주 적기는 언제인가? 실버타운을 알아보면서 제가 가장 오래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을까? 너무 일찍 가면 아직 혼자도 잘 지내는데 굳이 옮겨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 늦게 가면 실버타운이 아니라 요양원으로 안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다니며 들은 이야기와 실제 기준들을 바탕으로 실버타운의 입주 적기가 언제인지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은 어디까지나 자립 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직접 옷 입고 샤워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식당까지 내려가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은 입주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어르신, 식사는 혼자 드실 수 있으세요? 걷는 것은 어떤가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실버타운보다 요양시설을 먼저 안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결심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상담받았던 한 시설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실버타운은 건강하실 때 오셔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더군요. 몸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식당도 다니고 외출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시점에 가는 것도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혼자 사는 게 아직 편하고 집을 떠날 이유가 없는데 굳이 실버타운으로 이동하면 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 적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혼자 지내기는 가능한데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 밥을 차리는 게 귀찮아지고 반찬을 버리는 일이 많아지거나 세탁기가 있는데도 빨래를 미루게 되고 밤에 갑자기 어지러우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불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 얼굴을 하루 종일 못 보고 넘기는 날이 많아질 때, 이 시기가 실버타운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적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거나 5등급에서 3등급 정도라면 실버타운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등급이나 1등급이 나오면 이제는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단계라는 의미라 시설에서 입주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설마다 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주거와 생활이 중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시기에 가야 여러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생활이 불편해지고 프로그램 참여도 어렵고 이동도 힘들어져 결국 실버타운의 장점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너무 건강한 시점에 가면 굳이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직원분들이 불편함이 시작되는 시기를
입주 적기로 가장 많이 권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비용 문제입니다. 실버타운은 한 달 월세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식사, 청소, 세탁, 안전, 관리비가 포함된 생활 전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오랜 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 연금과 저축으로 가능한지, 이걸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도 월 비용 자체보다 이 금액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받을 때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비용은 당장보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주 적기를 결정할 때 건강 상태와 비용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건강이 너무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적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주 적기는 나에게 맞는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어디에 가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을 때, 그 시기에 가야 노후를 주도적으로 꾸릴 수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남이 대신 결정하게 되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결국 실버타운이라는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앞으로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실버타운이 진짜로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군데 실버타운을 둘러보고 직원들과도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험까지 듣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 아주 현실적인 기준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실버타운이 맞는 사람은 건강이나 비용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실버타운은 몸이 크게 힘들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더 편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집에서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침을 건너뛰든 점심을 밖에서 먹든 저녁을 늦게 먹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활 방식이 점점 불편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건강이 자꾸 흔들리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도 집에서는 좀처럼 의지가 생기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누구에게 연락할까? 멀리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게 되고,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면 내가 스스로 만든 생활 방식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실버타운이 생각보다 딱 맞습니다. 왜냐면 실버타운은 누군가가 간섭하는 구조가 아니라 생활의 틀이 잡힌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 정해진 건강 체크,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런 흐름 자체가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일상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한 어르신의 말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서 외롭고, 여기에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채워져서 덜 외롭습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분, 사람이 보고 싶지만 굳이 찾아다니며 만나고 싶지는 않은 분, 건강이 크게 나쁘진 않지만 늘 혼자 챙기기는 피곤해진 분, 누군가 옆에서 간섭하진 않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감을 원하는 분, 특히 마지막 기준이 중요하더군요. 실버타운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너무 내버려 두지도 않는 그 적당한 균형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 균형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버타운이 맞는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분입니다. 방 구조가 조금 바뀌어도 괜찮고, 식사 메뉴가 고정되어 있어도 괜찮고, 처음 보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실버타운의 장점을 훨씬 잘 누립니다. 반대로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싫고, 누구와도 어울리고 싶지 않고, 집 구조나 사생활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 선택은 결국 이 질문 하나로 결정된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지금보다 편안해질까? 그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곳이 바로 적합한 곳입니다. 노후는 집 크기나 위치보다 어디에서 내가 가장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은 부담스럽고 실버타운은 비싸고 혼자 살기엔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비교해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복지주택, 국민임대, 저가형 실버타운, 요양원. 이 네 가지를 비용, 대기기간, 생활 만족도까지 정확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한 편이면 어디가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2, 이름은 이영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혼자 밥도 잘해 먹고 가끔 복지관 나가서 체조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떨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TV를 켜놔도 사람 말소리 하나 없이 적막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울리면 괜히 가슴이 두근했어요. 받아보면 대부분 보험이나 안내 전화였습니다. 그때마다 괜히 허탈했죠. 이제 나도 요양원에 가야 하나?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들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위한 복지주택이 많이 생겼대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복지주택이라니. 요양원처럼 갇혀 사는 곳도 아니고 집처럼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다니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을 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복지주택, 국민임대, 실버타운.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사진만 보면 다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비용도, 규칙도,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어요. 복지주택은 월세가 10만 원대, 보증금은 1,000만 원쯤, 식사는 원하면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응급벨도 설치돼 있다더군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작은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부인 숙박 불가. 순간 마음이 걸렸습니다. 손주가 놀러와 자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었죠. 그 한 줄이 괜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다음엔 국민임대를 찾아봤습니다.
복지주택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고 했어요. 가족이 방문해도 괜찮고 생활도 완전히 자율이라고 했습니다. 월세는 7만에서 12만 원 괜찮다 싶었는데 관리비가 따로더군요. 난방비까지 합치면 겨울엔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기장판 하루 1시간만 켜는데 거기선 더 아껴야겠네.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두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르신들은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청소, 식사, 간호까지 다 포함된 곳도 많다네요. 그런데 월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내 연금으로는 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에 80만 원 남짓. 거기서 약가, 전기세, 통신비, 보험료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 돈으로 방세까지 내면 남는 게 뭐지? 계산기를 다시 눌러봤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전기장판 위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은 싫고 실버타운은 비싸고 그렇다고 이대로 혼자 살기도 불안한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요. 복지관 친구들도 다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자야, 나도 그거 알아봤는데 대기 너무 길더라. 실버타운 좋긴 한데 내 형편으론 무리야. 결국 누구도 정답을 몰랐습니다. 모두 자기 사정에 맞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우선인 사람, 비용이 먼저인 사람, 외로움이 두려운 사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요즘은 뉴스에서도 자주 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건강하지만 불안한 사람, 돈은 있지만 외로운 사람, 모두가 같은 고민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복지주택, 국민임대, 실버타운, 요양병원. 이 네 가지가 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새 출발이고 누군가에겐 마지막 선택입니다. 복지주택은 단순히 싸게 사는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형 주거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월세는 5만 원에서 12만 원, 관리비는 3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입니다. 식사를 선택하면 한 달 식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즉, 한 달 생활비는 25만 원에서 45만 원 안팎으로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도 감당 가능한 금액이죠. 입주 자격은 분명합니다. 먼저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즉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의 절반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우선 입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입주 신청은 거주 지역의 LH지사나 복지포털 마이홈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 현장 확인, 입주자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기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1년에서 2년 정도, 지방 중소도시는 몇 달 만에 입주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한번 입주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건강 상태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건물 구조도 고령자 중심입니다. 출입구에는 자동문이 있고 복도엔 손잡이와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방 안에는 응급벨이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갑자기 어지러울 때 버튼을 누르면 관리실과 바로 연결되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설치되어 있고 계단 옆에는 휠체어용 경사로도 있습니다. 문턱이 없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마감돼 있어요.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타일이 기본입니다. 단지마다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상주하며 건강 상담이나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요가, 노래교실, 미술치료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복지주택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외부인 숙박이 금지됩니다. 가족이나 손주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냄새가 심한 음식, 예를 들어 생선구이나 김치찌개 같은 조리는 실내에서 제한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런 규칙은 안전과 청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방문이 잦은 분이라면 불편할 수도 있죠. 복지주택은 조용하고 안전한 삶을 중심에 둡니다. 하루 세끼를 복지관 식당에서 해결하고 저녁엔 조용히 TV를 보거나 이웃과 잠깐 인사 나누는 정도. 활동적인 사람보다 차분한 생활을 원하는 분께 맞습니다. 반대로 자유롭게 사람을 초대하고 음식도 마음껏 해먹고 싶은 분은 국민임대나 실버타운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따뜻한 방, 안전한 구조, 기본적인 돌봄이 확보됩니다. 이 주택은 화려하지 않지만 노년의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비용의 안정, 생활의 안전, 그리고 조용한 평화. 그걸 모두 갖춘 공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복지주택은 천국도 감옥도 아니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조용히 규칙적으로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이곳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이름처럼 국가가 보증하는 기본 주거입니다. 복지주택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실버타운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은퇴 후 혼자 지내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고려하는 곳이 바로 국민임대입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월세는 7만 원에서 12만 원, 관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난방비나 수도세를 합치면 한 달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식사는 완전 자율입니다. 공용 식당이 없기 때문에 밥을 직접 해 먹어야 합니다. 냄새가 심한 음식도 조리할 수 있고 반려식물이나 간단한 취미 생활도 가능합니다. 즉,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자율성이 큰 게 특징이에요. 입주 조건은 복지주택보다 조금 완화돼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세대원이 여러 명일 경우 세대 전체의 소득 합계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 순서는 무주택 기간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했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 혹은 마이홈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후 입주 대기 순번을 배정받게 됩니다. 보통 대기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방 중소도시는 한두 달 만에 입주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의 구조는 복지주택보다 조금 큽니다. 평균 8평에서 12평,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이 분리돼 있고 가스레인지나 세탁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화재 감지기 등 안전시설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주택처럼 관리인이 상주하지는 않지만 단지마다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민원이나 시설 문제는 즉시 처리됩니다.
생활은 자유롭습니다. 가족 방문도 가능하고 하루 숙박도 문제 없습니다. 손주가 놀러와 자고 가도 괜찮아요. 이웃 간의 교류도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난방비, 청소, 식사, 건강관리까지 모두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약한 분에게는 다소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관리비와 난방비는 주의해야 합니다. 한파가 심한 날엔 월세보다 난방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생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입니다. 시간표도 규칙도 간섭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해 먹고 늦게 자도 음악을 틀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내부엔 어린 세대도 섞여 살아 적당히 활기가 느껴집니다. 한 이웃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복지주택은 너무 조용해서 그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그 말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국민임대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집, 하지만 완전한 자립형 주거입니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지만 그만큼 내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죠. 이 주택이 어울리는 사람은 규칙보다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몸이 건강하고 가족이 자주 오가는 분, 스스로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나 건강이 걱정되는 분에겐 조금 차가운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집입니다. 비용 부담은 적고 자유는 많지만 그만큼 생활의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이영자 씨도 말했죠. 조용한 집도 좋지만 가끔은 사람 소리 들리는 게 더 따뜻하더라고요. 실버타운은 고령자 주거의 가장 중간 지점입니다. 복지주택처럼 공공이 운영하지 않지만 요양원처럼 아픈 사람만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돌봄이 있는 내 집이죠. 보증금은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저가형 기준으로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월 이용료는 6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입니다. 식사 포함 시에는 월 100만 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시설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엘리베이터, CCTV, 응급벨, 식당, 카페, 헬스룸, 산책길, 의무실과 간호사 상주실까지 마치 리조트처럼 꾸며진 곳도 많습니다. 실버타운의 입주 조건은 다양하지만 보통 60세 이상, 혼자 혹은 부부 단위의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보유자도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은 거의 없지만 월 이용료를 꾸준히 낼 수 있는 경제 능력이 필수입니다. 즉, 돈이 있으면 가능한 노년의 자유형 주거입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는 곳이 많습니다. 영양사가 짠 식단표로 건강식을 제공하고 원하면 외식도 가능합니다. 청소, 세탁, 병원 동행 서비스도 포함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편리함 덕분에 살기 참 편하다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도 늘 따라붙습니다. 특히 월 100만 원이면 복지주택 3개월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냄새가 사라지면 외로움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3번 밥이 나오니까 좋긴 한데 말 상대가 없어요. 다들 문 닫고 자기 방에만 있으니까요. 이영자 씨도 한 번은 실버타운 견학을 갔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식당엔 향긋한 반찬 냄새가 돌고 복도는 반짝반짝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돈으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돈으로 사야만 누릴 수 있는 자유 같았어요. 실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과 품격입니다. 낡은 집에 사는 불안,
혹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까 두려운 마음,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의 벽이 높습니다. 한 달 1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는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지원이 있거나 은퇴 전에 충분히 저축한 분들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저가형 실버타운이나 공공형 실버타운도 생기고 있습니다. 월 4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위한 지원형 실버타운도 일부 지역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실버타운은 결국 균형의 주거입니다. 자유는 복지주택보다 많고 서비스는 요양원보다 덜하지만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이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실버타운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조용한 복지주택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노년의 주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실버타운은 돌봄이 있는 집이 아니라 비용으로 유지되는 평안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자유를 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자야, 나 이번에 요양원 들어왔어.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평생 함께 놀러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면회 가야만 만날 수 있다니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양원. 언제부턴가 그 단어가 마지막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요양원은 꼭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곳이기도 하더군요. 요양원은 의료와 돌봄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들어갑니다. 입소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등급은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분, 2등급은 보조기 없이 걷기 힘든 분, 3등급은 기본적인 도움을 자주 받아야 하는 분, 4등급과 5등급은 주로 치매나 인지장애 중심의 지원이 필요한 분입니다. 이 등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옷 갈아입기, 식사, 목욕, 인지 상태 등 점수를 종합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비용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가 약 80%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기저귀, 세탁, 임의용, 침대 커버, 간식비, 이런 건 모두 별도 요금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은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혹은 1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15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이영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기초연금이 30, 국민연금이 50. 그럼 한 달에 80인데 요양원 가면 거의 다 나가겠네. 그 현실적인 계산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 식사, 오전엔 체조, 점심 후엔 프로그램, 저녁 6시면 식사, 8시 반이면 취침 준비.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낙상이나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응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관리하고 물리치료나 인지활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거의 없습니다. 외출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외박은 주말 하루 정도만 허용됩니다. 방문도 정해진 시간에만 됩니다. 친구는 전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자야, 여긴 따뜻하고 불편하진 않아. 근데 내가 사는 건지
관리받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편안하다는 건 고맙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은 편안함과 자유를 맞바꾸는 곳입니다. 누군가 곁에 항상 있어주지만 그만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복지주택에 조용한 외로움이 있다면 요양원에는 규칙 속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하루가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흘러갑니다. 식사 시간, 약 먹는 시간, 목욕 시간까지 모두 누군가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게 처음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무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요양원, 가정형 요양홈처럼 가정집 분위기를 살린 곳이 늘고 있습니다. 10명 이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고 요양보호사가 같이 밥을 먹으며 돌봄을 이어갑니다. 이런 곳은 프로그램도 단순하고 대화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비용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지만 대형 시설보다 훨씬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이영자 씨는 직접 그런 곳을 찾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데면 늙는 게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요양원은 분명 필요한 곳입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대신 지켜주는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그곳이 마지막 선택지가 아닌 준비된 선택지가 되길 바라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형자 씨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지금은 혼자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이웃과 인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 그래서 형자 씨는 오늘도 일기장에 적습니다. 요양원은 아직 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나는 돌봄보다 관심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늙어가고 싶어요. 그 말이 요양원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영자 씨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살 곳을 고르는 문제이기도 하구나. 지난 몇 달 동안 복지주택과 국민임대, 실버타운, 요양원을 모두 직접 돌아봤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지주택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낮은 발자국 소리만 맴돌았고 식당에선 작은 인사소리가 들릴 뿐이었죠.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여긴 조용해서 좋은데 때론 그 조용함이 무섭지. 월세는 10만 원대. 관리비와 식비를 더해도 40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은 없지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TV 소리와 냉장고 소리 사이로 혼잣말이 들릴 때 그 정막이 마음에 쌓여갑니다. 복지주택은 안전하고 규칙적입니다. 응급벨이 있고 관리인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방문이나 숙박은 어렵습니다. 친구가 하룻밤 묵고 가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형자 씨에겐 조금 서운했습니다. 국민임대는 조금 다릅니다. 방문 제한이 거의 없고 생활도 자유롭습니다. 문을 열면 아이들 웃음소리, 반려견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도시 중심부에 있어 마트나 병원 이용도 편리하죠. 하지만 문제는 관리비입니다. 난방과 전기료를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 가까이 됩니다. 월세 10만 원을 더하면 복지주택과 비슷해집니다. 그래도 형자 씨는 이곳이 조금 더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열고 들락거리는 소리가 좋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 실버타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로비에 항상 사람이 있고 피아노 소리와 웃음이 흐릅니다. 하루 세끼 식사가 제공되고 요가 시간과 노래 교실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느낌이 납니다. 외로움은 덜하지만 지갑이 얇아집니다. 비용은 월 100만 원 전후. 식사와 청소,
생활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모아둔 사람에겐 괜찮지만 국민연금 70만 원 받는 형자 씨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이건 돈 있는 사람의 외로움 예방 시설이지 우리 같은 사람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요양원이 정답은 아닙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안식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처럼 느껴집니다. 규칙은 많고 선택은 적습니다. 아침 7시 식사, 점심 12시, 저녁 6시.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손에 맞춰 흘러갑니다. 요양원에 있는 친구 순자 씨는 가끔 형자 씨에게 전화합니다. 여긴 편한데 사람이 점점 조용해져. 하루가 빨리 가긴 하는데 그게 좋은 건진 모르겠어. 그 목소리 속에는 안도와 허무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복지주택은 조용함 속의 자립, 국민임대는 자유와 적당한 관계, 실버타운은 사람 사이의 활기, 요양원은 돌봄 속의 안정. 모두 필요한 공간이지만 그 사람의 상태와 성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형자 씨는 표를 그려봤습니다. 복지주택월 30에서 40만 원, 외로움 3점, 자유 2점. 국민임대월 25만 원에서 35만 원, 외로움 2점, 자유 4점. 실버타운 월 100만 원 내외, 외로움 1점, 자유 3점. 요양원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 외로움 3점, 자유 1점. 숫자만 보면 간단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지주택의 조용한 밥상, 국민임대의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실버타운의 밝은 조명 아래 함께 먹는 저녁, 요양원의 정해진 약 타임 벨소리. 모두 다른 삶의 리듬입니다. 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택하고 누군가는 돌봄을 택하지. 결국 그 사이에 내가 있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복지주택 앞 텃밭에 노을이 졌습니다. 누군가 고추를 따며 웃고 있었고 어디선가 국민임대 단지의 아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노년의 하루 같았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시간. 형자 씨는 그 소리 사이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난 아직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았지만 이 네 곳 중 하나는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되겠지.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조용함과 자유, 돌봄과 관계. 그 사이에서 나는 내 노년의 모양을 찾아가고 있어요. 복지주택 신청 방법, 국민임대 자격 조건, 실버타운 비용, 요양원 대기 기간.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복지주택입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5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월세는 5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증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 기간입니다. 평균 1년에서 2년, 인기 지역은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모집 시기를 놓치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형자 씨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적어두었습니다. 다음 모집일 확인하기. 다음은 국민임대입니다. 만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장기 거주 자격이 있는 노인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 자산은 2억 원 이하입니다. 임대료는 7만 원에서 12만 원, 관리비를 포함하면 한 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없지만 자유도가 높고 방문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 경쟁률은 높지만
대기 기간은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는 여기가 나을지도 모르겠네. 실버타운은 절차가 가장 간단합니다. 전화로 상담하고 견학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입주금이 없는 곳은 월 90만 원에서 130만 원, 입주금이 있는 곳은 보증금 1억에서 3억, 월 관리비는 70만 원 정도입니다. 식사와 청소, 운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지만 사람이 많아 외롭지 않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형자 씨는 견학을 다녀온 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긴 참 좋다. 하지만 내 통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요양원은 조금 다릅니다. 입소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의사의 소견서와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한 달.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 리스트를 받아 전화로 빈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리가 있으면 바로 입소할 수 있지만 없다면 대기 명단에 오릅니다. 평균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급한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해 임시로 머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자 씨는 4장의 신청서를 한눈에 펼쳐 놓았습니다. 복지주택은 조용하지만 오래 기다려야 하고 국민임대는 자유롭지만 관리가 힘들며 실버타운은 편하지만 비싸고 요양원은 돌봄이 있지만 자격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돈과 건강 그리고 기다림의 문제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복지주택과 고령자 임대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1만 호 이상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고 복지관 연계형 시범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요양원도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처럼 꾸민 소규모 요양홈이 늘어나면서 대형 시설보다 인간적인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형자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주소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군포복지주택, 안양국민임대, 남양주 실버타운, 수원요양원. 그 이름만 적어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젠가 꼭 필요할 날이 오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서 공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짓는 복지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형자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런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그녀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엔 내 자리 하나쯤은 있겠지. 겨울이 다가오자 이영자 씨는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찬바람이 막혔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생각들이 머물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노년의 4가지 집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복지주택에서, 국민임대에서, 실버타운에서, 그리고 요양원에서. 이 4곳은 모두 안정된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이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각자에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지주택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용이 적고 안전했고 기본은 지켜졌습니다. 응급벨이 벽마다 달려있고 낮에는 복지사들이 순찰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집세 부담이 적었습니다. 월세 10만 원, 관리비 5만 원, 식비를 포함해도 3,040만 원이면 한 달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낮 동안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때면 내가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주택은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맞는 집이었습니다. 국민임대는 조금 더 자유로웠습니다. 방문객이 오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스며들었습니다.
관리비는 부담이었지만 그만큼 생활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가족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에게 국민임대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밝은 조명, 정리된 정원, 어딜 가도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도 제공되고 청소도 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깔끔한 시설, 무엇보다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컸습니다. 월 100만 원, 어떤 곳은 130만 원, 연금 70만 원 받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람과 어울리며 살고 싶은 분에게 어울립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의 외로움을 줄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이곳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너무 빠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 복약, 수면까지 모두 정해져 있고 개인의 선택은 거의 없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따뜻하지만 그만큼 자유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자립이 어려운 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형자 씨는 공책 한쪽에 이 네 곳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복지주택 조용함에서 안정 찾는 사람, 국민임대 자유에서 균형 찾는 사람, 실버타운 사람 사이에서 활기 찾는 사람, 요양원 돌봄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답은 없다. 다만 나에게 맞는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창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왔고 햇살이 방 안을 천천히 비쳤습니다. 멀리 복지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형자 씨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에서 새로 시작하겠지.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삶이란 결국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밤이 내려앉자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형자 씨는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년을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게 필요한 건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마음을 기대 쉴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걸. 라디오 음악이 잦아들고 방 안에는 온기가 남았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형자 씨의 하루가 천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